자, 다음은 허가입니다. 맥락을 한번 볼까요? 자, 총론에서 일반행정작용법. 일반행정작용법 중에서 우리는 개별적 구체적 규율인 행정행위 처분을 배우고 있죠. 행정행위의 의 개념을 먼저 배웠어요.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다. 그리고 종류를 배우면서 종류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일반 처분과 제3자요 행정행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질을 배웠어요. 행정의 성질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었고 기속재량의 구별 기준을 배웠어요. 법규, 분야, 성질이죠. 법규의 최저 형식 문헌, 당의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의 행위 자체의 성질, 기속재량의 구별 실익은 어디 있다고요? 본안 판단에서 사법심사 방식에 있다고 했죠. 지금은 구분을 배웁니다. 행정의 구분인데요.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요건을 하고 있느냐. 기초법규는 했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 용어예요. 일정한 법적 효과를 의욕하고 있는 의사죠. 그런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의사, 표시행위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법학적 개념입니다.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분류기준은 뭐예요?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보통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요소로 하고 있는 법률 요건이 됩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고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있죠. 양자의 구별 기준은 의사표시고 그리고 효과예요. 효과. 자,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내심적 효과의사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에 있는 의사표시의 내심적 효과의사로 법률 효과가 결정됩니다. 영업정지를 1개월 하겠다는 의사를 결정했다면 그게 의사표시가 되고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이 되고 그래서 그 내심적 효과의사에 의해서 1개월 영업정지가 되는 것이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심적 효과의사라는 게 없죠. 따라서 얘는요 법규 중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할 뿐입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 외 정신작용인 일정한 인식, 관념, 판단 이런 것들을 요소로 하고 있어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법 규정에 의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죠.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의무를 전제하느냐 여부에 있어요. 명령하는 것이 명령적 행정행위는 의무를 명령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명령적 행정행위는 다시 하명, 그 다음에 허가, 그 다음에 면제가 있죠. 형성적 행정행위는 허가와 구분돼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특허, 인가 이 두 개가 중요해요. 여기는 이 두 개가 중요하고 그리고 대리 이 행정행위는 법률관계를 직접 형성합니다. 특허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죠. 인가는 기본행위 효력을 완성시켜 줍니다. 대리는 대리권을 창설해요. 자, 여기서 연상단어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연상단어 하면은요 의무를 부과하는 거니까 의무입니다. 허가는요 본래적 자유를 금지를 해제해서 기본권을 회복시킵니다. 회복. 면제는 나머지 의무를 없애주는 걸 면제라고 해요. 특허는 설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한다, 창설한다, 설권입니다. 인가는 보충행위예요. 보충. 대리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죠. 하명은 의무, 허가는 금지를 해제해서 기본권을 회복시켜준다. 해제, 회복. 특허는 설권, 인가는 보충.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일단 허가와
특허가 제일 많이 나오죠. 물론 이 중간에 영역에 있는 것이 예외적 승인이에요. 양자의 구별 기준은 방금 봤네요. 허가는요, 명령적 행정행위죠. 얘는 명령적 행정행위입니다. 그리고 얘는 형성적 행정행위예요. 분류기준 앞으로 보면은 이렇죠. 그리고 하명. 하명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앞에서 하명은 연상 단어가 뭐라고 했죠? 의무라고 했죠. 하명은 아래 하자에 명령할 명자죠. 아래에 명령하는 겁니다. 의무를 명령하는 거예요. 하명은 작부급수입니다. 작부급수. 자기 의무를 명하면 자기 하명. 부자기를 다른 말로 금지라고 하죠. 부자기 의무를 명하면 금지하명 또는 부자기하명. 급부 의무를 명하면 급부하명. 수인 의무를 명하면 수인하명이 돼요. 하명은 의무를 전제합니다. 자기 의무는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거하라, 철거명령. 부자기 하명은, 부자기 의무는 중지명령 또는 영업정지. 영업정지가 대표적이죠.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영업정지 또는 공사를 못하게 하는 공사중지명령. 정지, 중지가 되겠네요.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했죠. 따라서 돈 내게 하는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급부 의무를 명하는 것은 대부분 과세처분이 대표적이죠. 금전부가 처분은 급부하명입니다. 돈 내라고 하는 거. 수인하명은 다른 처분에 끼어들어가요. 얘는 참고 견뎌야 될 의무죠. 보통 의무 불행을 한 자에게 일정한 처분이 나오면, 철거명령이 나오면, 철거명령이 나왔음에도 철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청이 대집행을 합니다. 대신 집행을 하죠. 그 대집행은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수인의무가 생깁니다. 수인의무는 수인의무를 직접 명령하는 처분이 나오기보다는 다른 것과 연관돼서 생겨요. 자, 이때 부자기 의무, 금지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이것이 허가입니다. 금지 의무를 해제하는 것. 금지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허가예요. 나머지 자기 의무, 급부 의무, 수인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면제입니다. 면제는 뭐 시험에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허가는 금지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거든요. 금지 의무를 해제해서 금지되어 있는 본래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허가입니다. 허가가 나중에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신고로 바뀌죠. 신고 중에서 우리가 금지 해제적 신고라는 게 있었죠. 바로 금지를 해제하는 게 허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금지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이게 허가예요. 허가가 나중에 신고로 전환되면 이것을 금지 해제적 신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금지 해제적 신고는 수리를 위하는 신고가 되겠죠. 자, 하명 처분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명 처분은 의무를 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허가는요, 허가는 대상, 목적, 수단 등등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봅니다. 허가는요, 뭘 대상으로 하냐면 인간의 본래적 자유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래적 자유, 즉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인간의 본래적 자유, 본래적이란 말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유, 자연적 자유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자연적 자유. 어떤 목적이냐면 이런 본래적 자유를 질서 유지를 위한 소극적 목적이에요. 질서 유지는 항상 우리가 소극적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질서 유지라는 소극적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놓냐면 일반적,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반적 또는 잠정적으로 그 자유를 금지시켜 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은 불특정 다수인을 의미하는 거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잠정적이란 말의 반대말은 종국적이죠. 종국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금지가 해제될 수 있어요. 일반적 잠정적 금지인데 금지시키는 목적 자체가 질서유지가 있죠. 소극적 목적이죠. 그래서 얘는 질서유지의 소극적 목적으로 일반적 잠정적으로 금지시킵니다. 질서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사회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이걸 우리가 예방적 금지라고도 불러요. 이때 예방이라는 말은 질서유지하고 관련된 단어예요. 행정법에서는 질서유지라는 말이 나오면 예방적이라는 단어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허가에서의 금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종국적이지 않은 잠정적 금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 질서유지의 소극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한 예방적 금지예요. 질서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금지죠. 이랬다가 결국은 법에서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그 금지를 해제하는 겁니다. 금지가 해제되면 애시당초 갖고 있던 본래적 자유, 즉 자연적 자유가 다른 말로 기본권이 회복되는 거죠. 이때 기본권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 여부와 관련해서 얘는 기속행위가 원칙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요건이 갖추어지면 행정청은 반드시 그 금지를 해제해서 인간의 본래적 자유인 기본권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인간의 본래적 자유인 기본권은요, 쉽게 훼손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질서유지를 위해서 금지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가장 본래적 기본권으로 따지면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특히 주거와 관련해서 자기가 살 집을 짓겠다. 건축허가겠죠. 자, 건축허가는요, 내가 건축하고 싶다고 무조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길 한복판에다가 막 집 짓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연보호지역에 갑자기 막 대규모로 집 짓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축허가도 건축을 하는 것은 내가 살 집을 짓겠다. 이것은 본래적 자유, 즉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본래적 자유, 자연적 자유, 결론, 기본권입니다. 그렇지만 질서유지를 위해서 일단은 못하게 만들었어요. 특정인만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반적, 그리고 잠정적이라는 말은 종국적의 반대말이라고 했죠. 왜냐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젠가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 잠정적 금지 또는 질서유지를 위한 예방적 금지입니다. 다시 한번, 질서유지를 위한 예방적 금지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법에서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금지를 해제시켜 줍니다. 그럼 인간의 본래적 자유 기본권인 이 기본권이 회복되겠죠. 금지가 해제되어 기본권이 회복되는 겁니다. 기본권 회복은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아요. 너는 친하니까 기본권 회복시켜 줄게, 건축해. 너는 나하고 안 친하니까 너 기본권 회복 안 시켜줄래? 이럴 수 없어요. 기본권 관련성이 크면 기속행위가 됩니다. 자, 알아두세요. 이게 대표적인 게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이런 일반적 잠정적 금지는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건축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있어요. 제11조 1항에 보면 대규모 수선이나 건축을 하려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자는 국민이에요.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허가를 발령할 수 있는 처분청의 지위를 갖는 거죠. 행정청의 지위를 갖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가 금지가 돼 있어요? 건축법 11조는요, 허가를 받기 전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11조를 금지 규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금지 규정?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건축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금지 의무가
건축법 11조에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금지 의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반대 해석상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건축을 할 수 없다. 건축은 금지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바로 금지 규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건축이 금지됐던 금지 의무가 해제가 되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본래적 자유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의 연상 단어는 뭐다? 금지, 해제, 해제, 회복. 기본권 회복입니다. 기본권 회복이 더 중요하겠죠. 자, 강학상 허가로서 건축 허가가 강학상 허가가 왜 기속행위냐? 기본권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논리입니다. 논리. 자, 특허는 특별한 허가예요. 대상은 누구나 처음부터 특허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없던 권리예요.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허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 공공복리의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 공공복리의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 해줍니다. 공공복리를 줄이면 얘는 공익이 되겠죠. 수단은 특허 같은 경우는 설권성, 새로운 권리를 창설해 줍니다. 새로운, 이건 답안지 써야죠. 권리를 설정해 준다. 그래서 줄여서 설권성이에요. 설정 또는 창설, 이런 단어도 많이 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없던 권리이기 때문에 설권성 여기다 써야겠네요. 법에 얘는 설권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한다, 창설한다는 말을 쓰기도 해요. 권리를 설정한다, 설권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법에서 정해준 요건을 갖춘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얘는 재량행위가 돼요. 특허는 그래서 재량입니다. 왜요? 공익 관련성이 있는 거죠. 특허는 공익 관련성이 큰 거예요. 그리고 설권성,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죠. 설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줘요. 창설해줘요. 그래서 형성적이죠. 그래서 형성적 행정행위인 겁니다. 자, 공익 판단이 재량 판단이라고 했죠. 공익 판단이 재량 판단입니다. 공익 관련성이 크니까 얘는 재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외적 승인은 뭐냐? 허가는 예를 들면 건축 허가라면 의식주, 본래적 자유라면 특허는요.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얘기하면 돼요. 내가 운전 실력만 있으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운전면허 딴 다음에 곧바로 택시 몰아가 볼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물론 지입 차량 가지고 운수회사에 들어가서는 할 수 있겠지만 개인 택시 면허를 받지 않으면 못해요. 그리고 특허는 웬만하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특허가 많아요. 시내버스, 시외버스, 항공버스 또는 택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유선방송 사업자, 종합방송 사업자, 앞에서 한번 나왔던 폐기물 처리업 허가, 또는 오물 같은 거 치우는 분뇨 처리업 허가, 아파트 짓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시험에 사례 한 번씩 다 나왔던 특허들입니다. 아무나 하지 못하면 특허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간적 영역에 있는 게 예외적 승인, 예외적 승인을 다른 말로 예외적 허가라고도 부릅니다. 얘는요 딱 중간쯤이에요. 허가보다는 형성적 성격이 강하지만 특허처럼 새로운 권리를 창설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해요.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건데, 예외적 승인은 얘는 예방적 금지잖아요. 쟤는 원칙적 금지입니다.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자, 허가 특허는요. 결국 허가는 기속행위다, 특허는 재량행위다. 기속재량의 구별 실익이 어디 있었죠? 기속재량의 구별 실익. 본안 판단에서 사법심사 방식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었다고 했죠. 즉 기속행위면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하고 판단 대체 방식, 다른 말로 완전 심사 방식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량행위는요.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재량 일탈 남용만을 제한적으로 심사한다고 했죠. 따라서 제한적 심사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처분이 만약에 재량이라면 재량 일탈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기속행위라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법에서 정해진 요건이 갖추었음에도 법에서 정한 효과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기속재량의 법리에 따라서 재량의 여지가 생기겠죠. 자, 이 분류체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어떤 식으로?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무를 요건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의무를 명하는 하명, 연상단은 의무였어요. 의무 중에 금지 의무를 해제하는 거 허가죠. 나머지 의무를 해제하는 게 면제가 되는데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명하고 허가를 알아둬야 돼요. 형성적 행정행위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게 특허, 그 다음에 인가, 대리인데 이 두 개는 중요해서 배울 겁니다. 허가, 특허의 중간 영역에 뭐가 있다? 예외적 허가라고도 부르고 또는 예외적 승인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공통수확입니다. 공통수확, 즉 공증, 통지, 수리, 확인행위인데요. 공증은 타 시험에서 입법고시에서 사례로 나왔어요. 공증의 처분성. 공증은 공적 증명력을 부여하는 건데 각종 대장, 토지대장, 건물대장, 대장에 올리는 거 등재한다고 하죠. 등재를 신청했는데 거부가 나오면 처분이냐?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통지는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대집행 계고라든지 독촉,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수리행위는 우리가 사직원 제출에 수리 배웠죠. 특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있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는 준법률의 행위적 행정행위 중 수리행위다. 이렇게 답안지에 쓸 일이 있습니다. 확인행위는요. 확인행위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죠. 재결이 확인행위로서 행정행위의 성질이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의 재결. 자, 전체적인 틀을 알아야 돼요. 물론 단문 강의에서 지엽적인 암기도 필요합니다만 지금은 행정법의 전체적 흐름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류 체계를 알아야 돼요. 행정행위와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입법과의 구별.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냐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냐. 행정행위 중에서 준법률행위적 또는 법률행위적 나누는 기준은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느냐 요건으로 하지 않느냐. 그리고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는 의무를 요소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하명은 의무를 부과하는 거, 허가는 금지 의무를 해제하는 거, 면제는 금지 이외에 나머지 의무를 해제하는 거, 형성적 행정행위에서 특허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해 주는 거 또는 설정해 주는 거. 그래서 설권성, 공익관련성이죠. 인가는 보충행위라고 했죠. 나중에 배웁니다. 보충. 대리는 보통 우리가 공매 넘기잖아요. 공매. 공매를 할 때 보통은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성업공사에 대리를 시킵니다. 실무에서는 성업공사의 대리행위가 이루어지는데 행정법 사례나 단문에서는 거의 안 나오죠. 공통수확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공증의 처분성은 최근에 브리타로 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고 대집행 계고, 이행강제금에서의 독촉 이런 것들 통쟁이다. 알아둬야 돼요. 수리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수리행위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행위다. 따라서 재결은요.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일단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익히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허가부터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